자, 지수가 탄력은 약간 좀 둔화를 시켰는데요. 2031선입니다. 2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. 증시에서도 역시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정책 이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. 외국인은 그래도 사고 있고 기관도 지금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자, 변화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. 조선주들 더 많이 오르고 SK 한익순 밑으로 더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하주식 해설위원님, 변화 상황들 특징적인 점들 짚어주시죠. 네, 그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어제랑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구제역 백신 요거 하나 추가된 거 말고는 어제랑 이제 유사한 형태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. 조선주 뭐 그대로 좋고요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우조선이랑 지금 삼성중공업, 또 현대미포. 어제 삼성중공업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2등이었었거든요. 사실 그래서 힌트를 좀 줬던 것 같은데요. 오늘까지 좀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건설주는 뭐 대우건설이 오늘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. 삼성물산이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는데 그래도 뭐 실적이 괜찮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. GS건설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10시에 이제 그 경제장관들 모여서 이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세종에서 열린다고 그러는데요.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화학과 철강 섹터도 연속에서 좀 연속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케미칼이나 LG화학, 뭐 금호석유, SOL이랑 이노베이션도 오늘 같이 오르고 있고요. 철강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선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후판하고 있는 동국제강이 오늘도 좀 강세 좀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현대하이스코라든지 또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는 오늘 실적 뭐 예상은 안 좋을 것으로 거의 한 7% 정도, 11% 정도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흐름세이고요. OCI는 실적은 일단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와 주었는데 워낙에 이제 어닝이 저희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5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좀 부담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어제 발표된 폴리실리콘 현물 단가가 또 이제 조금 밀렸는데 아주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밀려서 나왔는데 뭐 거기에 따른 부담에다가 하반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기대감이 좀 상충되면서 기관 쪽에서 아주 세게 사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OCI는 한 1.5% 정도 다시 되밀려서 16만 원 선 초반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나 이제 10시에 발표가 되는 이 경제 정책 그 부분에 지금 오늘 반응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. 뭐 건설주가 대표적이고 유통 쪽도 볼 수 있겠고 배당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같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 묶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최일정 전문가님, 10시에 이제 발표된 이후에 이들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? 일단 뭐 지금 선반영 성격이 지금 한 이틀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주가의 강도 자체, 상승에 대한 강도 자체가 거의 뭐 코스닥스러운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대형주치고,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조선해양,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0시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%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발표에 앞서가지고 미리 좀 선반영 성격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보다는 오늘의 고가가 어디냐 뭐 이 부분이거든요.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선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온다. 그렇게 되면은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차익 실현성 눌림 구간이 한번 나옵니다. 근데 하반 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5일선 부분에 있겠죠. 왜냐하면은 급등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기대 심리가 경제 정책의 수혜다. 뭐 이렇게 봤을 때 건설, 증권, 그다음에 조선 섹터 이런 쪽은 핵심적인 수혜 쪽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5일선 추종 매매이기 때문에 21선까지 보면 안 된다. 다시 말씀드리면 5일선 바로 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케미칼은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OCI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1%가량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철강 쪽의 움직임도 괜찮고 조선도 괜찮았고 오늘 또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. 중국 관련 섹터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? 허 의원님. 네, 보겠습니다.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다 언급됐던 뭐 화학, 철강, 조선 건설 기계가 되겠는데요.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중국 모멘텀은 주 초반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 정도의 유동성 공급 요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요. 그 시발점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나왔던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계속 꺾이는 것으로,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완전히 내려오고 있거든요. 4%까지로 YOY로 떨어졌던 상황인데, 그거 보고 나서는 이제 중국에서
안 됐다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넣는 것으로 나왔었고요.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. 목요일 날 그 인민은행 홈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10시 전으로 나오거든요, 이게. 근데 공개시장 조작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일단 화요일 날은 안 했었던 상황이라서 오늘까지 안 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기조가 좀 어느 정도는 확인되는, 그러니까 일단은 긴축보다는 조금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이쪽 섹터는 좀 지배하고 있고요. 오늘 나오게 되는 이제 PMI 같은 경우는 51선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 나오는데 이런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동차주까지 한번 점검해보죠. 지금 쌍용차가 낙폭 더 많이 키우네요. 지금 5% 육박하는 하락세, 적자 전환 소식에 좀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부품주들도 현대모비스, 만도 1% 이상의 내림세, 한라비스트형공주도 2% 넘게 떨어지고 지금 타이어 쪽에서 넥센타이어가 2% 넘는 하락률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. 최일정 전문가님. 네, 뭐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파업이라든가 이제 노동쟁의 뭐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습니다. 하반기 쟁투의 쟁점 사항 자체는 이제 임금의 이제 인상이다 뭐 이런 부분이 또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항상 있어 왔던 그 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시계열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떨어지거든요. 특히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4.8% 하락을 하고 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분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저 4분기인가 이렇게 해서 연속 흑자 구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올 연초에 좀 상승세가 좀 가팔랐거든요. 근데 이후로 해가지고 좀 이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번 2분기 적자가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. 이 부분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은 M&A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인드라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? 그 이후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듯하다가 지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. 계속해서 신차 출시를 하고 있는 쪽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신차가 나오는데 쌍용차에서 여러분들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신차 나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? 최근 들어 가지고 뭐 SUV 차 이런 쪽 한 대 정도 지금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지금 그렇게 썩 맞지 않다. 그래서 인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다 파업까지 하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장기화됐을 때는 실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하락폭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대형 이제 그 부품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?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. 허 의원님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은 뭐 증권주는 좀 이제 기간 조정이 내지는 이제 뭐 가격 조정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주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. 근데 이제 조금 증권주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항상 마지막 불꽃이기 때문에요. 이제 지수 꼭지에서 나왔던 어제 시세 분출이었었는지는 또 시세가 또 시간이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잘 메모해 놓으시면 다음 매매 때는 실수하지 않고 잘 적응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조선주는 일단 대우조선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누군가요?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이쪽 그 증권사 창구는 또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그 대형사이고도요 공매도도 잘하는 쪽들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한 번만 한 몇 개월치만 뽑아보셔도 얘네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쇼커버가 들어오는지는 일단 장 끝나고 확인될 텐데 아마 그런 창구로만 봐서는 분위기가 뭐 어제 이상만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 같고 조선주는요. 그리고 그 백신 쪽이라든지 마크로젠, 뭐 분자 진단 시약 뭐 하는 쪽 이런 쪽도 시세가 뭐 2, 3천억짜리 종목군들은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뭐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다 1% 떨어졌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돈이 정말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땅값도 한 3년 8개월 동안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고 전국 집가가요. 그래서 자금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번씩 몰리게 되면 한쪽으로 확 쏠리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. 지수는 일단 오늘 발표될 거의 뭐 한 12개, 13개 대형사들 실적이 대부분 다 작년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지수는 뭐 이 정도일 것 같고요. 종목은 계속 좀 되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종목별 움직임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
철조 전문가님도 여전히 뭐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.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. 네, 제가 개별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대형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꼽아놓고 이제 중장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오늘 지금 탑팀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일리 방송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오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은 일단은 건자재 쪽에서 하츠하고 한솔 홈데코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러한 쪽은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가 향후 이제 그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조림지가 6월 달부터 이제 그 벌채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그 효과 자체가 하반기에 나오거든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일 23일 날 한중 그 코엑스에서 그 무역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 박람회가 하나 열렸어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주목이 좀 안 되는 쪽이 있었는데 KC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계면 활성제라든가 스킨케어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쪽인데 이 기업이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.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마이너스권 전환이 지수가 나오네요.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선입니다. 2028선 정도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. 코스닥 지수도 562선으로 0.52포인트가량 마이너스권으로 양시장 모두 약보합선으로 좀 후퇴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동차 섹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도 조금씩 후퇴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장 초반의 움직임입니다. 지금까지 출발동향 살펴봤습니다.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